대통령으로도 전화 받고 여인영 사령관부터 체포 명단하고 위치 추적에 지원 요청 받고 받아 적고 예. 예. 내란을 막아낸 고발자인가 아니면 또 다른 모의의 방조자인가. 종합특검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거센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로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익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건을 맡고 계신 자, 한 1년 지났죠? 마지막으로 나오신 게? 예, 1년 지났는데 예. 자, 이번에는 곤란한 일로 나오셨습니다. 좀. 그러네요. 예. 예. 종합특검이 기소 방침이란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기소가 된 건 아니고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는데 이제 더 큰 위법을 단죄하자고 사후적으로 플리바겐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홍정원 전 차장님 경우에는 플리바겐 같은 거 없이 내란 극복에 스스로 기여하신 건 명백하고 종합특검이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것 같기는 한데 적어도 우리 홍 차장님의 기여 정도면은 자기 항변의 기회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공개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모셨습니다. 한 번도 지금 우리 홍 차장님의 항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자, 우선 실제 기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침이나 보도가 있으니까 그런 보도는 접하셨죠? 네. 그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하기 전에 그 국장님 통해서 몇 번 그 제안을 받고 또 저희가 몇 번 제안 드렸어요. 예. 예, 공장장께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예.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제가 전에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 귀에는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한번 불러다가 전후 사정의 맥락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저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네. 야 이게 정말 인간적인 신뢰나 믿음이구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묻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설명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저를 격려해 주고 후원해 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이 당황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아유 너도 할 수 없구나라는 어떤 좀 약간 낙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망감을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 좀 우려도 있어서 한 지금 정도는 제 스스로 비록 사건과 관련돼 있는 피의자지만 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입장을 좀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내란 관여라고 피의자로 이제 특검이 지목한 사람에게 마이크를 드린 적은 없는데 홍장원 전 차장님한테는 마이크를 드릴 만큼의 기여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모신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명단 작성, 체포 명단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그런 의심도 받으시죠? 사실은 뭐 의심의 가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일단 근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예. 처음에 이제 명단을 공개하시면서 12월 6일이었던가요? 그렇죠? 네. 네. 내란이 해제된 게 12월 4일인데 네. 이틀 후에 그 오래 있다가 아니에요. 바로 이틀 후에 명단을 공개하셨단 말이죠. 싹 다 잡아드려. 아니 그러니까 싹 다 잡아들여 이전에 누구를 잡아들이려고 했는지 명단을 공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특검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 명단 작성에 사장님이 관여하거나 같이 작성했다 이런 의심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자면 의혹이나 의심은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의혹이나 의심을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얘기가 조사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제가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해서 그 관련된 사항에 있어야 객관적인 팩트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더 의심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인영 사령관하고 공모해서 체포 명단을 마저 만든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던 거는 같은데. 여인영 사령관이 먼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저하고 같이 만들었다고? 좀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네. 변호사님 좀 설명해 주시자면. 그게 이제 그 4번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4차 조사 때 그 말미에서 그 소위 말하는 현안 TF라고 하는 이름으로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 현안 TF가 요즘 나온 뭐 민간인 사찰이다,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질문인데 안보실의 현안 TF 말씀하시는군요. 2차 전산 국정원 내 국정원 국정원 2차장 산하에서 네. 준비됐던 땡땡 방첩단이 그 현안 TF. 현안 TF니 이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소위 말하면 대공 혐의점이 있다라고 하는 인물들 몇 명과 체포자 명단을 비교하는 질문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조사는 2차장 산하 업무이기 때문에 조기에 조사가 종료됐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이 제가 봤을 때 제시 자료나 이게 20가지 정도 됐었는데 한 질문이 3-4개 하다가 조기 종료가 됐어요. 예. 그렇지 않다는 답변에 그만 그렇습니다. 종료됐습니다. 알 수도 없는 위치였고 그랬다는 거를 이게 이제 국정원에서 명단 만들어서 김태현한테 주고 그것이 나중에 이 체포 명단의 소스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이었는데 그러니까 특검이 의심하는 건 뭐냐면 홍 차장님은 1차장이고 2차장 산하의 안보수사국에 있고 여기 현안 TF라는 게 안보 위해 세력 한 500명 명단을 만들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여인영이 불려준 체포 명단의 소스가 원래 다 공유하고 출발 있었던 거 지점이 아니냐. 아니었냐.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싹 다 잡아들여라는 거는 사전에 인식 공유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명단 공유를. 이런 의심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현안 TF라는 걸 만들기 전에 땡땡 방첩단이 먼저 있었다. 나중에 이게 현안 TF로 확대 개편이 그렇게까지 됐는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못 그러니까 알아듣고 그 땡땡 방첩단을 예. 홍장원 차장이 국정원장을 대리할 때 당신이 승인한 조직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모를 수가 없다. 이런 논리예요.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몰라야 할 것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국정원에서 명단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김태현한테 간 거예요. 그 김태현한테 간 명단이 나중에 체포 명단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사장님은 나는 거기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만약에 명단이 내려왔으면 여인영의 메모하고 지금 사장님이 받아 적었던 메모하고 명단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같이 만든 거라면 이게 결국 같이 만든 거 아니냐 의혹이라면 아니 같이 만든 거라면 굳이 제가 명단을 왜 받아요?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 명단을 알고 있으면 제가 만든 명단을 가지고 정보회가서는 제가 만들었다고 보고를 한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예? 예. 예. 명단이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보다도 제가 조금 느끼고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거 2년 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지난 일이 있었던 부분들을 잊어버리시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설명드리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소위 사법기관의 조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2024년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뭐 예를 들면 경찰 특수부, 검찰 특별수사본부, 공수처 뭐 이런 데는 기본으로 받았겠죠. 그리고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1차 특검, 뭐 내란 특검에서도 굉장히 깊은 조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동의를 하고 아예 빨리 끝냅시다라고 해석이긴 하지만 그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벽녘에 집에 간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경찰, 검찰, 공수처, 내란 특검에 있어서의 조사의 결과에 공통된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 지시를 홍장원 차장이 거부했고 내란을 막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4개 국가사법기관에서의 결론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5월 달에 네. 지난 5월 달에 이런 방구도 없고 사전에 참고인 조사도 한 번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피자로 입건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 그 4개 국가사법기관이 조사해 내온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의 결론을 바꾸거나 뒤집으려고 하면 이 종합특검이 홍장원 차장을 추가로 조사해 보니 새롭게 이러한 사실이 피사실로 또는 범죄 사실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조사를 받으러 갈 때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나?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갔지만 벌써 4번의 조사가 끝났고 벌써 한 3개월여가 지났잖아요. 쭉 지나가면서
뭐 변호인도 계시지만 법리적으로 검토해보고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제가 보기엔 종합특검이 저로 하여금 소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우리 특검에서 4번 다 입회하셨던 우리 변호인이시는데 제가 지금 종합특검으로부터 어떤 피의 사실을 특정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혐의 사실은 사회를 보시면 안 되는데 사회를 보시고 진행도 하셔가지고 답변할까요? 하십시오. 자, 기본적인 혐의 사실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그거 하나입니다. 어떤 내란 임무에 종사했던 그 거예요? 행위로 의심되는 것들이 7가지 정도라는 거예요. 7가지 행위를 행위, 했다. 7가지 행위가 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거고 혐의가 7개가 아니고 혐의는 하나인데 그 혐의에 의심이 가는 7가지 행위고 그 행위의 종합이 내란 임무 종사였다는 건데 뭐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언론에 나왔던 뭐 CIA 정당 어. CIA 그 계엄 정당화 문건 메시지 전달, 뭐 방첩사 컨택 구축 유지, 그 다음에 뭐 경찰절 상황실에 관한 문제, 뭐 최근에 나왔던 현안 TF까지. 근데 이제 사실은 피의 사실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종합특검 쪽에서는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이 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중간에는 영장을 치겠다는 얘기도 중간중간 나왔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랬죠. 그냥 변호인으로서 영장 한번 쳐보라고. 한번 우리도 중간 검토를 한번 받고 싶다고. 근데 지금 생각은 영장 없이 불구속 기소한다는 얘기인데 공소장에 나와 있는 공소사실은 저희도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도된 것만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내란 당일날 지금 그 기조라면 내란 당일날 그 내란에 기여했다는 거잖아요. 의심은 그죠? 내란 계엄을 하는데 기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래야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되죠. 그러면 싹 다 잡아들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싹 다 잡아들여 그리고 체포명단 받아서 위치 추적하고 이런 지시를 받으신 거죠. 네. 근데 그날 여러 번 국회에 나와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국정원 그 고위직 정무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안 하셨다는 거죠? 네. 왜 안 하셨고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방금 12월 3일 날 사항에 보면 한 4가지 정도 일정이 있는데요. 예.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고 전화 받고 여인영 사령관부터 체포 명단하고 위치 추적에 지원 요청 받고 받아 적고 예. 예.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정무직 회의를 합니다. 정무직 회의를 하고 이어서 정무직 회의를 했으니 밑에 있는 산하부서장 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산하장 부서장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태영 원장이 별도로 독대를 했죠. 독대하고 이 4가지가 알려진 예. 바인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그날 저는 주요 임무 종사자가 그렇게 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안이 통과된 다음에 01시 35분에 나갔더라고요. 차량 출입 기록을 보니까 바로 나갔습니다. 1시 35분에. 근데 왜 정무직 회의에서 그걸 안 했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통령의 지가 3가지잖아요. 예. 잡아들여, 체포, 방첩사에 대한 자금과 인원의 지원, 위치 추적. 근데 공교롭게 1차장인 저의 보유하고 있는 산하부서에는 이런 식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체포조를 운영한다는 부분은 뭐 이미 안보수사국 같은 2차장 산하의 부서고 위치를 추적한다고 하면 과학부서인 3차장 산하고 예산이나 인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기조실에서 했겠죠. 그러면 당시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이행하려고 하면 정무직 회의에서 2차장은 이거, 3차장은 이거, 기조실장은 이거 서로 임무를 분담하고 그 회의를 주재했던 원장에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한테 그런 지시를 받았으니까. 예,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지시 받았으니까 이렇게 임무 분담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조태영 원장이 제가 했다고 하면 그 순간 전 국정원은 내란에 동원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업무 그렇죠. 분장을 그때 했겠죠. 예. 만약에 그런 지시를 이행하려고 했으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포자 명단을 받고 야 이건 하면 안 되겠다. 그 판단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명단을 듣는 순간 그 판단을 하신 예. 거고. 그래서 정무직회에서 그걸 얘기하게 되면 또 이런 두 번째 문제점,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얘기를 했겠죠. 그랬겠죠.
예. 당연히 했겠죠. 예. 근데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유보했죠. 그래서 그 정무직 회의에서 그 발언을 안 하셨어요? 안 했죠. 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았다는 내용을 안 했죠. 그 정무직 회의에 모였던 고위 간부들한테 하지 않았다. 안 했죠. 어. 더구나 조태용 원장에도 안 그거 했죠. 굉장히 중요한 정황인데. 그래서 음. 산하부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태용 원장을 독대하러 별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거 한동훈 잡아들이라고 하는데요라고 독대. 예. 그러니까 거기 고위직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안 하고 싶어도 그 대통령이 시켰는데 해야지라고 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해도 한다고 생각했으면 했을 거고 예. 근데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는데 이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나와 생각이 다른 정무직이 이거 대통령이신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그렇지. 라고 하면 의견이 충돌하겠죠. 기조실장이나 다른 차장들이 무슨 소리냐고. 또는 나름대로 용산하고 좀 가깝게 지내는 분은 회의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도 끝나고 나간 다음에 바로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홍장원 차장이 지금 대통령이실 하지 말자고 그러고 있는데라고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점은 아직 계엄 해제하기 전이에요. 그렇죠. 네. 4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25년 4월까지는 10%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명단을 받고 정무직 회의에 들어갈 때부터 이거는 일단 좀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야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더구나 그 정무직 회의 때 뭐 비상국무회에 갔다 왔던 조태용 원장도 그 회의를 갔다 왔던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무직 회의 자체가 비상계엄 하에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아. 다만 조태용 원장이 이제 외교부에서 오신 외부분이니까 비상계엄이 발령되게 되면 국정원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관련된 매뉴얼이 없습니다. 국정원에. 그렇구나. 예. 그때 제가 이제 그 국정원장께서 뭐 외부에서 오신 분이니까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미 알고 있죠. 대통령이 지시를 받았으니까.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군이 모든 걸 통제하기 때문에 국정원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굉장히 못을 중요한 박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정황이. 예. 지시를 받았는데 네. 국정원장하고 같이 있던 고위 회의에서는 국정원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본인이 받은 지시를 이행 안 하겠다는 하지 말자는 뜻이잖아요. 얘기죠. 그건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그 얘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다만 그럼 산하부서장 지금 그 방금 얘기했던 한 6, 7가지의 혐의와 관련된 행위들이 대부분 10분간 진행됐던 정무직 이후에 산하부서장 회의 때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조태용 원장의 지시가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각 부서가 뭘 할 수 있는지 좀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달라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물론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기관장이 그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가를 알겠다고 하는데 그게 불법적인 지시라고 생각지는 않았거든요. 하지 말아야 할 지시라고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했던 산하부서장회의 가서 제 지시는 동요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 두 번째는 원장께서 궁금해하시니 각 부서에서 비상계엄 하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보고해 달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대를 하시면서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각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내일 아침에 원장한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비상계엄하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부서장들이 한마디씩 한 거죠. 제가 어떤 것을 지시한 게 아니고 각 부서장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질문을 하거나 부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코멘트를 했던 내용들이 지금 비상계엄에 관련됐다고 하는 방금 변호인이 얘기했던 행위로 돌변해서 저한테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홍 차장이 와서 다음 날 비상계엄 그 필요한 조치하라고 했는데 이런 지시로 받아들였다라고 특검에 와서 진술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 말하자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 첫 번째, 그때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고 부작위를 통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몰랐을 것이고 그 직원들은 몰랐겠죠. 예. 두 번째는 부서장들한테도 내일 아침에 원장님께서 보고 받기 위한 자리를 준비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인식상
뭔가 비상계엄 관련돼서 뭘 준비하는구나라고 부서장들이 인식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른 겁니다. 국정원이 계엄을 언제 알았습니까?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럴 수가 있을까. 국내 정부가 중단된 상태에 이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 정보를 빠뜨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안타까웠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알았냐면 뭐 국정원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고 뭐 기후가 다양하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1차 양산하에서는 대통령이 방송에서 발표하는 거 보고 알았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대통령 전화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건 이미 다 알려지고 잠깐만, 말씀으로. 그건- 9번인데요. 잠깐만. 20시 22분이니까 방금 말했던 비상계엄 전에 예, 대기해라 예, 라는 전화를 받았고 네. 그다음에 그 비상계엄 관련된 발표가 끝난 다음에 22시 53분에 또 받았습니다. 그거는 알려진 바인데 이미. 저 차장님 말고 국정원에서 네. 대통령 전화를 받은 사람이 또 있죠. 글쎄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데요. 이번에 조사를 받다 보니까 기조실장이 받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는 그 국정원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죠. 그리고는 정무직 회의는 11시 30분에 했습니다. 22시 30분. 23시 30분. 23시 그러니까 11시 30분입니다. 밤 11시 30분. 그리고 출근도 훨씬 더 일찍 했죠. 그 뉴스를 보고 출근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지금 출근한 겁니까? 지금 어떤 특정 부서와 관련된 잠깐만요. 부분인데 홍장원 차장 관련된 질문을 해야지. 예. 지금 관련된 다른 부서가 언제 출근했는지. 지금 관련된 질문이야. 그러니까 좀 여기서 지금 참 홍장원 차장 질문만 하자고. 왜냐하면 국정원 일반 질문을 하면은 지금 일반 질문이 아니라 홍장원 차장한테 묻고 싶은 싹 다 잡아들여. 그리고 방첩사 지원하라. 그리고 명단 주고 위치 추적하라. 이게 이 부분이 지금 홍장원 차장 부서가 아니잖아요. 해외 담당인데. 잘 말씀하셨네요. 네. 그 부서가 일찍 출근했는지 뭐 누가 출근을 하라고 했는지 그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 출근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계엄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르는 내용을 묻지 그건 저기 말고 뭐야 본인 책임에 대한 부분만 물어보자면 그러니까 이미 네. 2024년 12월 그 6일 이후에 이미 공직에서 떠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일반 시민의 한사람으로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을까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더구나 기자님 질문의 맥락을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했고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거 언론 보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날 조태용 원장께서 국무회의 참석하고 원으로 복귀하시잖아요. 네. 복귀하는 상황에서 정무직 회의를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홍 차장님은 그날 이제 바쁘게 움직였던 상황이고 2차장, 3차장 기조실장이 원장 지시니까 나오지 않겠습니까? 차관급이 각 정무직들의 보좌관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원으로 다시 퇴근했던 아니면 원 내에 있었던 보좌관들이 정무직들의 그 동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고 그다음에 그게 전파가 됐을 겁니다. 국정원 조직 특성상. 근데 언론에 나온 거는 이 차장의 산하에 있었던 대공이나 안보조사국에 130명이 출근했고 그게 뭐 자발적으로 출근했느니 논란이 되고 있는데 1차장 산하에서 문제가 된 사례는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 공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장 산하에서 직원 동원과 관련된 얘기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본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원으로 복귀하고 조태용 원장님이 관사까지 찾아가서 원장님에게 지시받은 사항을 보고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직원이 출근했는지 아니었는지 여부는 홍 차장님의 지금 혐의 사실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제 그 본인이 책임진 일들 그리고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국정원은 워낙 방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차장님이 모르는 일도 일어났을 수 있고 그리고 본인한테만 대통령이 전화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뭐 나중에 알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날 행보를 보면 그날 그 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했는 건지 아니면 막으려고 했는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날 되돌아가 보면 그것만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 정무회의에서 고위직 회의에서 만약에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했다면 그 고위직에
대통령에게 임무를 분장하는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고위직들과 뭐 체포는 이 팀장이 2차장이 하고 위치주원 3차장이 하고 예산 문제는 기조실장이 하고 그 국정원장이 이렇게 업무 분장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 지시를 이래합니다. 그런 회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지시를 이해하려고 했다면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때 그거는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이 공유하는 말이고 아무 내용이 없었다는. 첫 번째,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를 정무회의를 통해서 이행하려지 않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데 그 국정원장과 독대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때까지 이제 독대한 내용은 알려졌는데 지금 이런 의혹을 받는 이 시점에 그 독대를 했던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국회에 나와서 뭐 모든 시간이랑 다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정무직회의 끝나고 산하부도장이 끝났는데 갑자기 왜 조태원 장을 독대했냐? 다시 독대를 왜 다시 했느냐. 독대했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무직회의 때 정무직회의는 원장께서 주재하는 회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대통령 지시를 전달하지 않았다. 안 했다까지 이제 왔고 예. 진도는 그다음. 근데 제가 모시는 직속 상관인데 대통령의 지사항을 직속 상관에게 보고해야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보고해야죠. 일단 보고는 해야 된다. 다만 그 정무직회의 때 공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이 대통령의 지사항을 내 직속 상관인 기관장, 국정원장에 보고를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산하부도장회를 서둘러 끝내고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예, 원장에게 독대 보고를 들어간 거죠. 이런 지시를 받았다. 네, 이런 지시를 받았다.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그 아무런 반응이 그 얘기- 없어가지고 예. 그 내일 아침 얘기합시다 그래서 아니 지금 잡으러 다닌다고 하는데 내일 아침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하고 나오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도 그 지시 이행에 관련된 행위를 한 게 없네요. 없죠. 그러면은 이게 되게 서글픈 게요. 무혐의를 홍정원 차장이 입증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저도 처음에 특검에 수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 빼박 물증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취재를 딱 해서 아까 말씀하신 7가지 행위도 그런데 야 이런 거를 내가 안 했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거를 제3자가 홍정원 차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로 얘기한 진술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정원 직원 중에 한 50여 명 수사를 그 조서를 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마지막에 내린 판단은 국정원에서 내부 세력 다툼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에 물어보긴 근데 하고. 그런 거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홍장원 차장이 무혐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홍장원 차장의 행적을 A부터 Z까지 본 사람이 홍장원 차장의 보좌관입니다. 보좌관. 네. 소위 말해서 불러줘서 이 명단도 다시 적었잖아요. 그 보좌관이 A부터 Z까지 했는데 예를 들면 내란에 부역해서 중요 임무 종사면 다음날 경질이 안 돼야죠. 자르잖아요. 홍장원을 내보내라고 자르고 짐을 다 쌌대요. 보좌관이 짐을 다 싸서 이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12월 6일에 그날 이제 보좌관한테도 이게 무슨 명단인지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다음 날까지 네가 적은 명단이 뭔지도 모르고 본인의 메모 지렁이 글자 메모를 주고 다시 정서해봐라고 한데 보좌관이 다시 명단을 적고 다음 날인가 야 이게 체포 명단이란다 야 이러고 나갔다고 보좌관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도 몰랐어요. 뭐가 뭔지 모르다가 나중에 알았는데 보좌관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그 이후에 홍장원 차장이 경질이 됐다가 경질이 번복됩니다. 그냥 있으라고 한 상태에서 국회로 간 거예요. 보좌관의 증언이에요. 법정 증언. 경질이 돼서 나 잘렸으니까 화가 나서 그 폭로를 하러 간 게 아니고 홍장원 차장에 대한 경질을 번복을 한 상태에서 나는 그래도 이거를 국회 가서 얘기하겠다라고 하고 가셨다라고 법정 증언이 있었고 그 이후에 홍장원 차장의 그 체포 명단 국회 증언이 아니었으면 탄핵안 가결이 안 됐습니다. 1차에서 부결됐다 2차에서 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보좌관이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측 변호인에서 나를 만나자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을 매수하려고 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일련의 행동들이 홍장원 차장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했으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홍장원이 특검에 가서 나는 이거 안 했어요. 몰라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기소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기소는 아니고 아니에요. 지금 기소 방침은 거의 내 말은 무조건 그건 기소지 무조건 기소는 아니잖아. 그 특검은 특검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그것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특검 나름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CIA 얘기 나오잖아요. CIA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이게 이제 김태호가 이걸로 지금 그 구속이 된 건데 그런데 그런 지시를
누군가 받았다고 했으니까 지금 차장님한테 그 혐의를 묻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미 그 조사 과정에서 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인데 국가안보실에서 국정원장 비서실을 보냈다는데요. 그래서 국정원장께서 그걸 받으시고 국정원장께서 제 산하 부서긴 하지만 해외 담당 국장에게 바로 시켰다는 이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 시킨 게 아니고 네. 그 지시를 받고 네. 그 부하이긴 한데 부하 국장한테 시킨 것이지 본인을 거쳐서 간 게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부하 국장은 그 특검에 불러나와서 진술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국정원장한테 지시를 받았어요. 아니면 나는 홍 차장한테 지시를 받았어요. 뭐라고 진술했나요? 이건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12월 4일 날 오전, 그러니까 계엄이 종료된 이후죠. 12월 4일 오전에 용산 안보실로부터 원장 비서실로 정당화 문건 메시지를 CIA 쪽에 전달하라는 게 내려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조태영 원장께서도 이런 정당화 메시지 문건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변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 원장은 그 자료에 대해서 1차장 산하의 해외정보국장에게 직접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국정원장이 원장이 예. 1차장 산하의 담당 국장에게 홍 차장 패싱이죠. 왜 홍 차장님을 그때 패싱한 거예요? 모르죠, 그거는. 하여튼 그러나 그 전날에 저희가 추정컨대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어쨌든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날 4일날 오전에 뭐 국회에서는 그 당시 여당 의총에서 뭐 김상욱 의원이 홍장원 때문에 계엄 실패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나중에 이제 전해 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업무에 패싱되는 전조가 있었던 시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인 거죠. 아무튼 그 국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고 그 국장이 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오는 중에 홍 차장실을 들립니다. 홍 차장이 들려서 일단 자기 상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원장님이 CIA 쪽에다가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보고라고 하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그 조서 내용에, 그 국장의 조서 내용에 뭐라고 워딩가 돼 있냐 뭐라고 하면 돼 있습니까? 차장님실을 들어가서 원장님이 이러이러한 지시를 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홍 차장님은 먼 산을 바라보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관심하게 알겠습니다라고만 답변했다. 그리고 자기는 나왔다. 그게 국장의 조서 내용이에요? 조서 내용입니다. 국장의 진술 조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홍 차장, 뭐 언론의 말도 많던데요. 그래서 홍 차장이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홍 차장님은 그 기억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나온 거는 그 해당 국장의 주소에 나와 조서에 있는 나와 주장이죠. 있는 조서에 나와 있는 조소에 조서에 먼 산을 나오는 바라보고 무심하게 알겠다고 무관심하게 알겠습니다라고만 하는 거는 그 국장의 워딩이네요. 워딩이죠. 근데 지금 홍 차장님은 나중에 특검에 와서 그 내용을 물었을 때 나는 그건 기억이 안 난다. 예.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죠. 동당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피의자의 얘기를 뭐 특검이나 그렇죠. 사람들이 기억이 비판할 나는데 수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도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더 항변하실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통상 이제 어떤 뭐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무슨 일을 하면 그래도 부서장이 차장한테 원장이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라고 보고했으면 이 일을 뭐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얘기가 나옵니다만 뭐 번역도 하고 누구의 전달도 해야 되고 그 전달하러 갈 때 누가 가고 뭐 이런 부분이 시행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시행 계획을 보고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또 하나는 그렇게 시행을 해서 시행을 한 결과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달했는데 그럼 전달했으면 그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라는 결과 보고를 하는 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의 보고가 시작됐으면 최초 보고, 시행 계획 보고, 그다음에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세 번의 보고를 통째로 다 그 세 번의 보고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진술서에 나와 있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그거는 안 나와 있고 통상 원에서는 착수 보고,
집행보고, 사후보고 세 번의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홍 차장님은 제가 이제 변론 준비를 하면서 기억 안 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세 번의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기억이 안 날 리가 없다. 통상적으로는 착수, 실행, 결과 보고가 그렇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있어야 되는데 그 세 번의 보고가 없었다는 얘기다. 네. 그렇다면. 예. 그리고 실제 그 세 번의 보고는 없었고 무슨 문건으로든 결과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받아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 아마 국정원장한테 원장께서 시키는 거니까 원장께 보고를 드렸겠죠. 그 이제 법리적인 건데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좋습니다. 그게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죠. 근데 국정원처럼 상명하복 조직 속에서 그리고 차장은 원장을 보좌하는 보좌역일 뿐입니다.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다만 원장이 직접 지시해 가지고 산하 국장에 지시한 내용을 원장 밑에 있는 보좌역 차장이 그거를 승인하고 제거할 법률적 권한이 있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되물어야 됩니다. 그게 제거하고 승인할 권한이 차장에게 원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그것도 법정에서 따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 조사하면서도 물었어요 저희가. 상식적인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궁금한 걸 또 여쭤보겠습니다. 계엄 해제 다음 날 경질되시죠? 5일날 경질되지 않으셨어요? 5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통보가 경질이죠 사실상. 예. 그러면 계엄 해제 하루 만에 경질되신 거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들으셨나요? 만약에 내란에 관여하고 개입했는데 하루 만에 경질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도 국회 조사특위에서 조태용 원장은 홍장원 차장이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해서 경질했다고 얘기했고 저는 12월 3일날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질됐다고 주장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진희 기자가 물어봤던 다른 사람들 고위직 중에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직접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한테 직접 다 잡아들여 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윤석열이 그 이후에 그 정무회의에 들어갈 만한 고위직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지시를 하거나 혹은 다른 지시를 한 내용 그때는 모르셨는데 종합특검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제는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누구한테 연락을 했답니까? 정확히 12월 3일 날 3일 같은 11시 날이 57분이죠. 직후네요. 그러니까 연락한 직후예요. 그러니까 원장 독대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그렇죠. 근데 네. 윤석열이 두 번째 전화한 직후인데 1시간 뒤입니다. 1시간 뒤에요? 10시 53분에 대통령의 전화는 10시 53분에 홍 차장님이 받으셨고 네. 정확히 그 1시간 뒤죠. 11시 1시간 뒤에 7분에 대통령의 직접 혹은 계엄사를 통한 순차 지시를 통해서 기조실 쪽으로 연락이 옵니다. 기조실. 예, 내용은 계엄사에 파견할 인원을 선발해서 명단을 빨리 넘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체포하고는 다른 이야기네요. 다른 이야기죠. 어쨌든 다른 갈래의 명령을 직접 내렸다. 그렇지. 별도 라인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 얘기는 저희 변호인 입장에서는 홍 차장이 대통령 지시에 관해서 적어도 1시간 동안은 움직이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계엄사 쪽에서는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기조실 쪽 대통령이 직접이건 순차 지시에 의해서건 그쪽으로 직접 연락이 간 거 아니냐라는 거. 이 질문에 대해서도 특검은 답변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무회의에서 그러니까 지시받은 내용을 이행했다면 기조실장이 뭐 알고 있어야 갈 리가 되는데 없습니다. 갈 리가 없죠. 그 인사와 예산에 관한 그 업무 분장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안 움직이니까 기조실장한테 따로 연락이 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로 가신 거 있지 않습니까? 6일. 그러니까 경질이 해제가 된 다음 날 경질이 되셨고 경질 통보를 받으셨고 경질 통보를 받은 채 그 국회에 가서 명단을 공개하셨잖아요. 근데 12월 6일 날 네. 뭐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인사 번복건이 있었어요. 한 번 예, 중간에 12월 5일 날 경질 통보를 받아서 제가 12월 6일 날 저희 간부들과 송별 간담회가 끝난 이후에 조 원장께서 그냥 당분간 좀 그냥 있자라는 식으로 송별회까지 하고 나서 네 인사 번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해임된 상태에서 국회 간 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번복된 부분이니까 해임된 줄 알았는데 다시 번복된 상태로 가신 거네요. 일단 조 원장으로부터는 그렇게 통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계엄 다음 날 당연히 그 홍장원이 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걸 윤석열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하루 지난 다음에 분명히 알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홍장원이 그런 얘기 했어 하고 국정원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질된 거라고 지금 이해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다시 번복됐고 그런데 번복된 채 그 6일 날 국회에 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6일 날 아침에 예. 조선일보에 특종이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한테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헤드라인이 뜹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12월 6일 날 아침에 조선일보의 이 특종 보도가 어떻게 보면 용산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죠. 이 상태에서 홍장원 차장을 경질한다는 부분을 진행하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인사를 번복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지금 그렇게 추정하시고 네. 그럼 국회에 가서 명단을 이제 공개하신 거는 그때는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이고 국힘은 탄핵을 막겠다고 할 때였고 당연히 윤석열 체포되기도 전이고 그리고 여전히 2, 3차 계엄 우려가 있던 때고 그리고 그 당시는 혹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 2차 계엄해도 병력 동원하지 않겠다고 말한 걸 모르셨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상으로는 그 앞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계엄에 동조했고 명단을 본인이 작성했고 그리고 업무 분장을 했으면은 그 상태에서는 박성재 한덕수처럼 행동했어야죠. 저는 그래서 이 무혐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계엄 이틀 후인데. 예, 저는 뭐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엄 이틀 후인데 이때는 그러면 쭉 그 계엄 주요 임무에 종사했으면 박성재처럼 한덕수처럼 행동했어야지 그 자기가 작성한 명단을 국회에 가서 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저는 특검이 묻고 싶은데 특검이 그래도 공적 기관이고 거기 상식이 있는 그 법조인들이 모여서 기소까지 간다고 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은 어떻게 그 이유를 이해하십니까? 궁금합니다. 수용하기가 어렵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특검이 주로 혐의를 두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질문하는데 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공소장에 기재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관련된 공소 사실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 차장님은 특검에 와서 이렇게 지금 말한 것처럼 쭉 얘기하셨을 텐데 네. 그런데 특검이 따로 확보한 다른 진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당사자니까 자기 죄를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뭐 국장이 됐든 누구든 다른 국정원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계엄에 관여했다가 나중에 이게 해제되고 분위기가 나쁘니까 입장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그 앞단에 아니 홍장원은 계엄에 관여했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가 보죠. 아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진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하면 그렇게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으니까 기소한다는 그러니까 정황 증거나 이런 걸로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수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제시받았던 물증은 실무관들이 만들었던 그 다이어리 그거하고 모 국장 그러니까 모 국장과 모 실무관의 진술이 전부였어요. 근데 그 모 국장의 그러니까 홍 차장 쪽 입장에서 불리한 진술. 그런데 그분들이 불리한 진술을 딱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국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1급 공무원들이에요. 네. 실제로 야전 사령관 같은 직책이기 때문에 자기 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재량을 갖고 움직입니다. 국장 같은 경우. 그리고 차장 정무직 회의 부서장 회의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라 하더라도 국장이 자기 산하 부서에 가가지고는 독자적인 의견이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국장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밑에 실무관들이 만들었던 다이어리 내에 자기가 오해받을 수 있는 지시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홍장원이 시켰다?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심해봐야죠. 저희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 실제로 그거와 상반된 모순되는 행동을 실무관 회의에서 갔던 것도 수사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봉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모르는 3인성호라는 말이 있는데
관여하지도 않았고 얘기하지도 않은 말들을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예. 저 국정원에서 미움을 좀 받으셨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홍장원 차장님 말고요. 국정원은 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조직 얘기여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현재 그냥 민간인인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네. 아까 그 내란 특검까지 시기에 홍장원은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지난 내란 특검까지의 조사 시기에는 국정원은 대단히 내란에 극히 제한적으로 관여돼 있다라는 부분으로 사실은 국정원이 내란의 무풍지대였죠.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예.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종합특검이 시작이 되면서 국정원 수사팀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증에 나가고 있고 네.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것 정도지만 내란 관련된 부분으로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다소 일탈적인 행위나 네. 아니면 이 사항은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의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다만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런 일탈적 상의와 또는 추가로 확인해야 될 그런 조항들이 내란과 관계가 있는 것을 상호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대공 혐의점이 있는 명단을 네. 국정원 캐비넷에서 근데 국정원에서 지금 내놓은 건 맞죠? 근데 그건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근데 그 내놨는데 왜 내놨대요? 나왔고 위치 추적한 흔적도 있습니까? 그건 안 했습니까? 어디서요? 국정원에서. 국정원 어디서요? 국정원 뭐 2차장 안보수사국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위치 추적 누구를요? 그 지시를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제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장님 산하 말고 네. 다른 부서에서 움직이지 알 수가 않았을까요? 없지. 그건 제가 다른 부서에 뭘 지시하거나 다른 부서의 내용을 보고받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인데요.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음. 실제 방첩사를 국정원에서 지원한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최근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뭐 계엄사에 뭐 인력을 파견하는 부분에 있어야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네. 추가로 근데 지금 방첩사나 경찰이나 외교부나 국방부나 유관기관하고는 다 나름대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죠. 다만 그런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방첩사의 내란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을 지원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 차장님이 관여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국정원은 계엄에 관여를 했고 이미 출근을 해서 보고서를 12시 경에 12시 경에 이미 보고서를 쓰고 인력 파견에 대해서 근데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일단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왜냐하면 다른 부서의 어떤 그런 업무 부분인데 구체적인 사실까지 보고받지 않으면 차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만 네. 지금 그런 정황이 나타난 부분을 뭐 내란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일타적 행위를 뭐 확인했다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도 저 생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이 총체적으로 예. 조직적으로 깊게 관여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되다는 부분은 지휘 체계가 움직였다는 뜻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국정원이 지휘 체계의 지휘를 통해서 내란에 관여됐다고 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23시 30분에 각 차장이 원장과 함께 주재하는 정무직 회의에서 내란 관련된 부분에서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와 관련된 지시가 이루어져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과 과정에 있어서의 일탈정의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겠다. 변호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기조실하고 2차장실 안보수사국은 움직임이 보이죠? 그걸 왜 저한테?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보셨을 거 근데 아니에요? 제가 제 기자님 말씀하신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하나 역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특검에 대한 제가 수용하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은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사건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국정원이 전체적으로 성립이 되려면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지시가 국정원 전반적으로 내려진 지시가 뭔지를 특정해야 됩니다. 그냥 냄새만 피우고 연기만 피워요. 대통령 우두머리인 대통령의 지시가 뭐였냐? 그날 추정되는 대통령의 지시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영 원장님에게 갔을지도 모르는 지시. 홍장원 차장에게 공개된 바와 같이 전화로 방첩사에게 잡아들이라는 지시 그 두 개밖에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수사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도대체 국정원 조사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들 드러내는데 대통령의 지시가 뭐였냐라는 걸 특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주제가 보시니까 다른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홍장원이 아니라 국정원이라는 단위가 조직으로서 관여했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주제고 오늘의 주제는 홍장원이 받는 혐의는 정당한가.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예. 열을 올리려고 하냐면 국정원 수사의 입구에 홍 차장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건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홍장원 차장님 오늘 아시는 건 대체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죠? 핵심적인 대목은 이제 오늘 한번 모니터링 하시고 어차피 기소된 이후에는 이렇게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되기 전에 내가 이 대목은 해명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싶으면 한 번 더 모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 오늘은 여기까지 해놓고 그리고 국정원 일반에 관한 그 의혹이 있다면 그건 저희가 또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하시고 이건 내가 빼먹었다거나 아니, 중요한 대목인데 다시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까요? 짧게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다음 밀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느 날 뭘 했다라고만 얘기하면 그것만 크게 보이는데 12월 3일 날 대통령이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12월 4일 날은 조태영 원장에게 이재명 야당 대표에게 전화해서 지금 북한과의 군사 위협의 우려에 대한 부분을 좀 약간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2월 5일 날은 제가 김태호 안보실 차장에게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오후 2시에는 저희 가까운 참모들에게 야 이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 안 되면 국민이나 국회에도 알려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2월 6일 날 국회 정보회에 가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한 거거든요. 그 사이에 경질을 했다고 번복됐고. 예. 그럼 예를 들면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지속적으로 저는 뭔가를 한 겁니다. 뭘 했냐면 당시에 이런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고 국가적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의 안보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흐름은 이제 이해했고요. 다시 보시고 빠뜨린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더 모실 테니까. 예. 왜냐하면 또 모시기 힘들어요 이제. 기소돼서 법정으로 가시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